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 친구도 좋은 회사 다니다가 나오더니 2년째 백수생활 중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 제니600님, 라이젠님 반갑습니다. 우리 탱크로 기사님 반가워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어린 나이에 좀 좋은 회사 다녔어요. 근데 그 회사가 당장 힘들다고 그만둬버려. 근데 그만두고 나서 인생 꼬이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은근히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예. 그러니까 좀 운 좋게 이제 남들이 못 다닌 대기업이나 좀 괜찮은 회사, 뭐 금융권 회사를 좀 어린 나이에 시행착오 없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잘 참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돈 많이 주면 일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시키잖아. 근데 거기서 힘들다 보니까 그 못 견디고 나온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사람들 대부분 후회해요. 대부분 후회해.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젊을 때 성공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젊을 때 성공은 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 하면 젊을 때 잘 풀린 사람이 나이 먹어서 망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보통 가장 많은 게 연예계입니다. 연예계. 왜 그런 거 있죠. 뭐 아이돌 때 잠깐 반짝 이제 뭐 대박 난다거나 아니면 뭐 배우분들 중에서 어린 나이에 좀 이제 잘 돼가지고 성공했어.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거야. 오래 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활동 못 하면서 이것저것 사업했다가 말아먹어. 말아먹고 나서 나이 먹고 힘들게 살아. 이런 레파토리 가진 사람들이 좀 많죠. 연예인들 보면. 분명히 유명했던 것 같은데, 분명 어린 나이에 잘 돼가 유명했던 것 같은데, 방송에 자주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기억 속에 잊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일반 사람은 더 힘들게 살아. 정말 많거든, 연예계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 근데 이게 일반 사람한테 있어, 일반 사람한테도. 예. 유튜버도 그런 케이스 많아. 유튜버도 갑자기 단기간에 막 채널 상승해가지고, 막 떡상해가지고, 막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튜버가 있어.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없어졌습니다. 활동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욕을 먹고 비난받고 없어졌습니다.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죠. 유튜브라는 게 뭐 저도 오래 봤지만 뭐 전 대박 나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너무 처음에 반짝 대박 난 그거 안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좀 유튜버에서 대박 나는 케이스 보면 보통 건전한 걸 대박 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극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통 대박 난 소재를 보면 대부분 뭐가 있냐 하면 보통은 뭔가 건전한 소재 가지고 대박 나지 않습니다. 예. 뭔가 정말 자극적이 약간 좀 독한 걸 가지고 컨텐츠 잡아가지고 했는데 잘 됐어. 근데 나중에 그런 컨텐츠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죠. 자, 아까 일반적인 케이스 있다. 일반적인 케이스 뭐냐? 어린 나이에 공무원 합격한다거나 아니면 어린 나이에 뭐 좋은 공기업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린 나이에 뭐 누가 알만한 그런 메이저 금융권 예를 들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데 들어간다거나 국민은행 같은데 아니면 뭐 어린 나이에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 들어간다거나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좀 덜 거치고 간다거나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시행착오를 덜 거치고 이제 들어가면요 거기랑 고마움 모릅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내가 뭔가 남들이 겪는 어떤 시행착오나 어떤 그런 힘듦을 겪지 않고 좀 운 좋게 들어갔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중함 못 느낍니다. 네. 보통 대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월급쟁이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대기업을 가고 싶어요? 일단 월급 받는 건 똑같아요. 월급은 똑같은데 그 중에서 최상위권 있는 거야. 월급도 많고 보너스도 많고 거기다가 관련 복지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뭐 소개팅 같은 거 잘 들어와. 알잖아, 여러분. 근데 그만큼 해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죠. 왜냐? 그 이상 뽑아먹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그 신입사원한테 그만큼 어떤 대우를 해주는 대신에 그 이상 일을 시키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회사는 이익이 있다니까. 대기업은 더 큰 이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직원들 쥐어 짜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힘든 건 맞죠. 힘든 건 맞는데 좀 참지 못하고 나오는 거야. 예. 참으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못 참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나오고 나서 잘 되는 케이스 못 봤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거 있죠. 뭐 내가 뭐 대기업을 퇴사한 이유, 뭐 내가 어떤 뭐 괜찮은 중견을 퇴사한 이유, 뭐 내가 금융권 회사를 퇴사한 이유, 내가 이름만 들면 알만한 뭐 공기업, 뭐 한전이나 뭐 가스공사를 퇴사한 이유 이런 게 있어 막 찾아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고 나서 대부분 인생이 꼬여요. 잘 되는 케이스 있긴 하지만 대부분 꼬여요. 뭐 아니면 공무원, 뭐 의원 면직, 대부분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여기 말고 직장생 해본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시행착오를 좀 덜 거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동안 다녔던 어떤 직업에 대한 소중함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근자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퇴사관 영상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분석을 많이 했어. 한 20명 넘게 보다 보니까 좀 공통점이 많이 있어요. 약간 근자감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회사를 다녔는데 나가면 이거보다 더 잘하겠지. 그런 근자감이 있어요. 약간 대단한 근자감 같은 거. 근데 그 근자감이 나오면서 다 깨져요. 이게. 나오면서. 산산적으로 나는 거야 이게. 나오니까 족밥인 거죠 이게.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이러면 생각해봐. 아무리 뭐 삼성전 다녀도 나오면 그냥 백수야 백수. 안 그래요 여러분? 다닐 때가 삼성이지. 그리고 내가 회사 일을 잘하는 거하고 개인 사업을 잘하는 거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내가 사업을 통해 돈을 잘 버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 못해요. 내가 뭐 그런 어려운 회사를 뚫었으니까 다른 것도 잘할 거야. 그런 착각을 합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착각했던 사실을 말아먹고 깨닫는 거야. 나오고 나서.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아 이게. 예. 아마 내가 보니까 이 친구도 좋은 회사 다니면서 약간 자맛이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회사 다녔는데 나와서 사업하면 더 잘하겠지. 아마 사업했던 것 같아 이 친구가. 예. 나오고 나서 뭐 그동안 여기 회사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업 같은 거 했다 말아먹었어. 시원하게 말아먹었어. 잘 일리가 있겠습니까? 난 그냥 좋은 회사 다닌 것 뿐이야. 아는 게 뭐가 있어. 나와서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해서 이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 거야. 아마 그런 생각 한 것 같아. 보통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보통 사업하는 경우 많아요. 이직하는 경우보다. 왜냐하면 내가 대기업 프라이드가 있다 보니까 보통 대기업 이직하면 보통 대기업보다 더 좋은데 못 다녀요. 대기업보다 좀 급이 낮은 회사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럼 만족 못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삼성 있을 때 PSP 합쳐가지고 한 7, 8천 받았던 것 같아. 여기 다니까 4조 5백밖에 안 되네. 근데 4조 5백도 많이 주는 건데 워낙에 좋은 회사 다니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만족이 안 돼. 이 생각 드는 거죠. 이런 데 다닐 바에는 차라리 내가 사업해서 내가 삼성 다닐 때보다 돈 더 많이 벌자. 근데 되겠습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잘 일리가 없지. 이게. 그래서 시원하게 말아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돈 까먹고 공백이 생기고 하니까 중견기업도 이제 안 붙는 거야. 중견기업도 안 붙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지나.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전에 대기업 다녔던 사실도 까먹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일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폐인 생활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피부도 안 좋아지고 살만 찌는 거죠 이게.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탈모까지 오고. 보통 여자분들은 이제 오래 놀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부가. 보통 남자나 다르게 여자분들은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탈모 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여드름이 나요. 네. 여자분들 많이 공감해요. 여자분들은 있잖아요.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우울하면요. 피부에 드러나요. 피부에. 네. 여드름이 나요. 여드름이 난다거나 검버섯이 납니다. 남자는 달라요. 이게. 남자들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좀 화가 많다거나 이제 탈모가 나는데 여자분들 피부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닐수록 함부로 퇴사하면 안 돼요. 절대 퇴사하면 안 돼. 이제는 뭐 대기업 퇴사 브이로그, 뭐 중견기업 퇴사 브이로그, 아니면 금융권 퇴사 브이로그 함부로 못 올릴 겁니다, 이제. 못 올릴 거야, 이게. 왜냐, 지금 나가서 골로 가신 분들 많다 보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이러니 한가치고 횡보하던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호가가 좋아지네요. 저도 정보했더니 올해 기본급도 앞자리가 4로 바뀌고 감사하며 더 열심히 다녀야겠네요. 신임 때 월급의 분위기에 망했다 좌절했는데 그때 그만 안 둔 과거의 내가 고마운 요즘입니다. 열심히 사신 대한민국 가장분들
각자 자리에서 정부에서 더 나은 삶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댓글 적은 분도 알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뭐 MZ세대 뭐 퇴사 열풍이라고 막 언론에서 많이 부추겼습니다. 참 언론 웃기죠. 아니 자꾸 MZ라는 단어 들먹거리면서 뭐 젊은 사람들 공무원 마음에 안 들어한다. 뭐 공무원 조치 답답해한다고 하지만 근데 공무원 이상으로 답답한 데 많이 있어. 사실 알고 보면. 자꾸 막 퇴사를 붙이는 그런 영상도 많았거든요. MZ세대는 공무원가 안 올린다고. 뭐 누구는 올리나? 아니 뭐 영포티나 뭐 586 분들은 공무원 올리니까 적성이 맞으니까 참고 다닙니까? 그거 아니거든. 사실 공무원 조직과 올린 사람도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야. 대부분 뭐 때문에 다닙니까? 그냥 나가면 다 먹고 그동안 그래도 짬 찾고 대우 받으니까 다니는 거죠. 사실 이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마찬가지야. 회사가 좋은 사람 얼마 있겠습니까? 그냥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참고 다니는 거죠. 공무원이 상대적 효과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바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현직에 계신 분도 알 겁니다. 현직에 있는 분들도 뭐 주변 사기업도 아닌 친구들 보면 얼굴도 안 좋고 분위기 안 좋고 그리고 주변에 뭐 대학교 동기들 중에 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취업 준비하고 정작 못한 사람들 많다는 거 알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생각 되죠. 나 그전에는 뭐 공무원 마음에 안 들어 했고 공무원 그만둘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아 지금은 아 내가 남아있는 게 다행이네. 내가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아마 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생각했을 거야. 내가 공무원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요즘에 많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아 나도 그만둬야 되나?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 댓글 적으십니다. 나도 딱히 잘하는 거 없는데 나도 문과에다가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나가서 어, 뭐 유튜브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사업했으면 나도 말아먹을 수 있었겠네. 끔찍해. 이 생각 들죠. 저는 공무원 당인 득산도 얘기했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죠. 어떤 욕 먹었냐면요. 앞으로 공무원 장래가 밝다. 공무원 앞으로 사람들 몰릴 것이다. 아니면 공무원 굉장히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1년 반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하니까 욕을 엄청 먹었어요. 붕어 형, 자기가 공무원 주변에 많이 있고 공무원 구독자 많으니까 편드는 것 봐. 야, 이 사람 시대를 모르네. 아, 요즘에 MZ 세대 공무원들 많이 퇴사하는데, 어? 그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이 사람아, 앞으로 공무원은 망할 수밖에 없어. 이제 공무원 하는 사람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까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공무원 굉장히 올라가고 득사한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한 2014년 여름 때부터 했어요. 한참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사기업 살아남기 힘들고 그럼 공무원은 철밥통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철밥통이라는 메리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공무원 대우가 좋아진다면은 다른 직업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다른 직업 못 살아남는데. 뭐 지금 4차 산업 뭐 들어오고 AI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현직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을 겁니다. 뭐 다른 직업은 살아남기 힘들겠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냐? 사람이 할 일을 AI나 로봇이 대신하다 보니까. 지금 서비스업도 뭐 AI나 아니면 이제 그런 로봇기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뭐 내보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남아있죠, 이게. 단지 이제 앞으로 뭐 공직사회도 AI가 돼버리면 앞으로 뽑는 인을 줄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이제 한 2014년 그때부터 앞으로 공무원 이제 올라갈 거다. 뭐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좋게 보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일자리 질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직장하기 힘들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공무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문과는 계속 답이 없었고 지금도 문과 졸업생들 많은데 문과를 뽑는 곳이 없다. 앞으로 은행도 감사할 것이고 공기업도 많이 안 뽑을 것 같은 그러면 답은 공무원 아닌가? 이 말 했어요. 근데 그 말 했어도 그때 막 사람들이 좀 못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말 해도 태클을 못 걸어. 현실화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장난컨대 아마 올해 국가직 구경연율은 아마 30대를 찍을 것 같습니다. 30대를 훌쩍 넘지 않을까. 작년이 25대 1이었거든요. 전체 평균 경연율 25대 1이었어. 근데 올해는 30대 1을 가뿐히 넘길 것 같아요. 한 34대 1, 32대 1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반등하는 거죠. 그냥 약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을 만만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 일단 TO가 감소했습니다. TO가 무려 500명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채용인의 10% 감소했습니다. 이건 시사한 크죠. 그리고 그동안 만만히 봤던 교정도 채용인이 무려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 교정직 9급은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경륜도 박 터질 거야. 행정직도 TO가 줄었어. 행정직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아마 세 자릿수 짓는 지역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공무원 시험은 정말 붙기 힘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은 또 문제 유형부터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좀 멀리 사람들 많으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빡세게 준비하시고요. 안 될 것 같으면 짐 싸들고 나오세요. 네.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허송세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애초에 내가 공부에 적성이 없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나쁜 직업 아니니까 남들이 공무원 까도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그리고 남아 계세요. 어떻게든 살아남아 계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MZ세대 공무원 안 맞다, 뭐 공무원 그만둬 이딴 얘기 듣지 말고 누가 뭐라 하건 간에 나는 공무원 합격에 들어왔으니까 좋든 간에 어떻게든 정년까지 다닐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